100점 만점에 그걸 플렉스점. 연어에 비하면? 더 먹어볼까요? 10배. 안녕하세요, 송미식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선은 금태입니다. 금태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는 노도구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남 지역에서는 빨간고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비싸고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손질을 하기 전에 저는 지느러미를 전부 다 잘라두는 걸 좋아합니다. 이러면 비늘을 최대한 깨끗하게 칠 수 있기 때문인데, 금태 같은 경우에는 비늘을 치지 않아도 비늘을 함께 조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금태 한 마리의 한쪽 면은 비늘을 치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을 친 다음에는 나머지를 저렇게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한 번 더 세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장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아가미의 앞쪽과 뒤쪽을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생선의 항문에서부터 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장을 제거하는 장면은 통으로 구울 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으로 오래 구워서 드실 거면은 저런 거는 그냥 옵션이고, 저는 가급적 순살 상태에서 조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서 안쪽에 있는 핏대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이날 온 금태가 선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는 회로 먹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구이용은 그냥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 자,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뼈와 살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금태는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가의 생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을 뼈에 바짝 붙이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 쪽은 뼈를 잘 타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등 쪽을 가를 때 칼이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조금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태의 뼈에 살이 좀 붙어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뼈도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거 한 마리는 머리와 뼈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렇게 살만 분리를 해줄 겁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늘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비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저렇게 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이 움직여야 비늘이 칼이 미끄러져서, 반대네요, 칼이 비늘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집을 내 주시고요. 꼬리도 마찬가지로 절단면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집을 먼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겉에 비늘이 있어도 쉽게 뼈와 살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태는 지방이 굉장히 많고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것이 금태의 맛을 제대로 즐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등뼈를 분리했으면 이제 갈비뼈를 분리를 해줄 겁니다. 앞서의 과정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생선을 손질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살이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옆줄에 있는 가시도 저렇게 호내눕기를 이용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생선이 작으니까 저 가운데 가시를 칼로 제거를 하면 살을 많이 버리게 되겠죠.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처리를 한 다음에 쟁반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포를 뜬 생선을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다시 소금을 뿌리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수분이 소금에 의해서 배출되면서 살에 간도 되지만 무른 생선살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뼈와 대가리도 잘 모아놓고요. 소금을 뿌려놓은 생선은 물로 씻지 않고 저렇게 해동지로 싸서 랩핑을 해두면 살이 더 탄탄해집니다. 그 다음에 대가리를 붙여서 손질했던 뼈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전분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밀가루를 쓰셔도 괜찮지만 전분은 밀가루에 비해서 오래 튀겨도 색이 바뀌거나 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고온에서 튀기기 위해서는 밀가루보다는 전분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저 안쪽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전분을 뿌려서 수분도 잡아두고, 수분이 잡혀야 나중에 튀길 때 기름이 막 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비늘을 붙여 놓았던 살 한 장을 저렇게 석쇠 위에 올리고 끓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끓는 기름을 부어서 익히게 되면 저렇게 비늘이 예쁘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숭어의 비늘을 튀기는 걸 보여드렸는데, 생선 비늘 중에서 몇몇 종류는 저렇게 뜨거운 기름을 이용해서 비늘도 함께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숭어도 그렇고 도미도 그렇고 이 금태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뿌려서 살까지 완전히 익히는 건 아니고요. 저 정도로 비늘이 일어서면 저 작업은 끝납니다. 이렇게 쓴 기름에는 앞에서 전분을 묻혔던 저 대가리와 뼈를 바싹 튀겨줄 건데, 대략 5분 정도 튀겨주시면
바삭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대가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통마리로 올리고 싶어서 대가리도 붙여서 튀겼습니다. 3분 정도 튀긴 다음에 뒤집어서 나머지 2분 정도를 더 튀겨주세요. 3분 가까이 튀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렇게 변하지는 않았죠. 이때 대가리 안쪽에 수분이 있으면 기름이 막 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 튀긴 생선뼈는 이렇게 건져서 잠시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을 살린 금태살은 오븐의 가장 높은 온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줄 건데 제가 이날 찍은 거는 없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장은 넓게 회를 뜨는 것처럼 껍질을 붙인 상태에서 포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처럼 살이 무른 생선은 너무 얇으면 식감이 너무 없으니까 약간 두께를 주어서 썰어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썰어둔 금태는 토치를 이용해서 껍질 쪽을 중심으로 구워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태는 열을 가해서 가지고 있던 기름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생선이 가지고 있는 기름 중에서 금태 기름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선마다 가지고 있는 기름 맛이 다른데 기름이 굉장히 많아도 전혀 느끼하지 않은 생선이 금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구워주신 다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생선 뼈 튀김을 넣었고요. 구이 그리고 살짝 아부리한 금태도 이렇게 예쁘게 올려놔 볼게요. 생선을 올린 다음에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와사비와 초생강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태 한 마리로 만든 이 요리를 시식을 부탁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덕이입니다. 제가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ter. 음. 100점 만점에 국물 플렉스점. 다른 생선이랑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짭짤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연어에 비하면? 세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연어의 3배? 더 먹어볼까요? 10배. 10배나?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금태로 만드는 최고의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고슬하게 지은 밥에다가 이 우니 페이스트를 넣고 밥을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니 페이스트 자체만 먹을 때는 그렇게 막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저렇게 밥에다가 넉넉히 넣고 비벼주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금태를 훨씬 더 큼직하게 썰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꼬리 쪽 같은 경우는 살에 비해 껍질이 많으니까 여기는 칼집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토치를 이용해서 구워줄 건데 이번에는 살짝 껍질만 굽는 것이 아니라 토치의 불을 좀 줄인 상태에서 생선이 거의 90% 가까이 있도록 구워주셔야 돼요. 물론 후라이팬이나 딴 데에서도 구우셔도 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워본 결과 토치를 이용해서 구우면 단시간에 구워서인지 생선의 기름이 가급적 빠지지 않고 익힌 것과 날 것의 중간 상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김 위에다가 우니의 비빔밥을 넣고 와사비도 넉넉히 올린 다음에 금태를 얹어서 간장을 살짝 발라가지고 먹으면 제가 먹은 금태 요리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한 입이 완성이 되죠. 또 이렇게 연어알을 올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사치스럽죠? 이거 먹고 맛없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은 뼈와 대가리로는 육수를 낸 다음에 육수로 솥밥을 지었습니다. 솥밥을 짓는 방법은 자막으로 한 번 더 표시해 드릴 텐데요.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솥밥에 올린 금태살도 토치를 이용해서 90% 가까이 익혀주세요. 어차피 솥밥에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뜸을 들일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히실 필요는 없지만 금태는 많이 익힌 편이 더 맛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라는 생선 자체가 맛있지만 금태 중에서도 부산에서 잡힌 금태가 가장 기름지고 맛있어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생선살을 이렇게 올리고 육수로 지은 밥은 약간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쪽파를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솥밥을 지을 때 밑간을 좀 하는 편이어서 저대로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재료를 넣고 센 불에 1분 정도 가열을 한 다음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해초를 좀 추가하긴 했는데 얘는 옵션이니까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멋진 비주얼을 감상을 한 다음에는
잘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네, 양념장을 곁들이셔도 좋고요.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금태 뼈를 이용한 튀김과 구이, 아부리아 솥밥까지 금태 요리를 해봤는데요. 비록 구이용 생선 중에는 많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생선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비리지 않고 고소한 생선이니까 여러분도 금태를 발견하시게 되면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수산물 요리와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